자, 얘들아, 인사이트 2 펴세요. 4쪽에 이번에 니은 표시. 4쪽에 이번에 니은 외우라는 선지가 아니라 인사이트 2. 자료 나를 통해서 스몰 ABC 정상 나서는 하에서 스몰 a로 갈수록 색지수의 평균값 나름대로 한 중앙 정도를 잡으면 되겠지? 그게 상대적으로 좀 크구나. 그럼 스몰 a가 될수록 특징이 뭐였냐? 은하 핵이 대빵 컸거든. 그치? 그래서 이제 니은을 추론하라는 거고, 하나 더 타원 은하 맨 왼쪽에 있는 애랑 맨 오른쪽에 있는 불규칙 은하의 점의 개수를 한번 봐봐. 딱 그냥 보이는 특징? 그럼 이제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점의 개수가 좀 많지. 불규칙 은하는 점의 개수가 별로 없지.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타원처럼 땡그랗게 보이는 게 별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어서 그래. 불규칙 은하는 약간 희끄무레하게 보이잖아. 별 개수 자체가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 특징은 나선 은하의 특징에도 그대로 반영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냐? 나선 은하의 중앙부는 별의 밀도가 크고 이렇게 써있어. 나선팔 쪽으로 갈수록, 바깥쪽으로 갈수록 별의 밀도가 작아진다. 왜냐면 가운데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 제일 많이 몰려 있겠지. 했어? 실제로 교과서에 있는 것으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넘겨서 9쪽에 7번에 시선 속도 마이너스 표시해놓고, 이제 평가원의 의미를 안 준다고 했지? 청색편이 접근이고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애들은 허블 법칙의 예외인 거야. 허블 법칙에 맞지 않는 애. 허블 법칙 의미하는 기본적인 게 뭐였어? 모든 애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멀어진다 했잖아. 그치? 이런 애들은 이제 허블 법칙의 예외라고 볼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이제 11쪽 봐봐. 9번. 질문 많이 하는데,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제시를 해줄게. 일단 선생님 같으면 람다 맥스를 찾아볼 것 같아. 왜냐면 람다 맥스,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별들의 평균 표면도를 비교할 수 있잖아. 그러면 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돼 있어서 평탄화를 시켜야 돼.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무시하고 이렇게 평탄화해서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람다 맥스가 한 요쯤 이렇게 잡혀. 근데 밑에 있는 애들도 나름대로 평탄을 이렇게 봐봐. 평탄을 이렇게 시키면 사실 구분이 얘네들은 잘 안 돼. 좀 비슷해. 인간의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것 같아. 그래도 어쨌든 맨 위에 있는 가가 람다 맥스가 제일 길게는 나와. 그치? 그럼 나 같으면 이걸 타원 은하라고 먼저 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나 다를 고민인데, 딱 봤을 때 지구과학은 항상 큼직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그냥 보라 그랬잖아. 그러면 나랑 달을 봤을 때 아주 큼직하게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뿅 튀어나와 있는 방출선. 방출 스펙트럼을 언제 처음 배우지? 별의 물리량 시작할 때 처음 배우잖아.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의 원리가 다르지? 방출선이 나타나는 것은 고온의 기체, 이미 에너지를 충분히 많이 먹으면 기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삑 방출해내면서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 얘가 방출이 더 심하니까 얘가 좀 더 고온일 것 같은데? 해서 평균적으로 표면 온도가 더 높은 별로 구성되어 있는 이놈을 불규칙 은하로 찾을 것 같아. 이렇게. 이게 가장 현실적이야. 그럼 이제 찾았으니 분석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Y축 한번 봐봐. 가나다의 Y축 비교해봐. 스케일이 다르지 지금. 가 같은 경우는 맨 위에 끝나는 게 1000이야. 그리고 맨 밑에 다는 600이야. 그러면 면적 자체가 얘가 압도적으로 넓다는 얘기거든. 지금.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 타원 은하는 별 자체 개수가 많아. 그러니까 별 하나하나의 평균 표면 온도는 좀 낮아. 하지만 개수가 많아. 그러니까 어두운 전구가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총량 많은 거지. 알겠어?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8쪽에 2번.
기억해놓고 가운데 까무잡잡하게 보이는 건 신경 쓰지 말아라.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고 타워 누나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X선 또는 전파에서 Z가 다 잘 보인다. 나름대로. 그지? 근데 이 Z라는 거는 심지어 가시광선에서도 보일 수 있어. 그리고 K사에서도 Z가 나올 수 있어. 왜? Z라는 것을 일반적인 명사로 받아들이라고 했어. 교과서상에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다 적어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K사도 나름대로 에너지가 센 게 중앙에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속으로 굉장히 빠르게 얇게 분출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의 흐름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K사에서 이게 발견된 사진이 아주 유명한 게 있어. 근데 만약에 너희들한테 K사에서의 Z를 물어보겠다라고 하면 자료를 무조건 줘야 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에 모든 걸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일반 명사 정도로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9쪽에 3번. 이거 좀 외울까? 가시광선이 나노미터로 하면 40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 되고 요거 이제 마이크로미터로 단위를 고치면 0.4에서 0.7이야. 그리고 우리 태양의 람다 맥스 있지? 우리 태양. 걔가 한 0.5야. 0.5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 근데 요 문제가 요게 근원은 G2, 이거 G2 문제였어. 원래 이게 다 G2에 있었거든. 그래서 G2에 있었을 때 당시에는 가시광선 영역대 파장에 해당하는 것을 암기하는 게 나름대로 이제 아이들의 기본 필수 이제 공부 요건이었어. 그럼 이제 이게 G1으로 내려왔잖아. 내려온 김에 그냥 외워도 되고 우리는 만점 목표니까. 근데 이제 다만 이거 너무 지엽인 것 같은데 나 이것까지 외워야 돼 하는 친구들은 문제 안에서 얘를 추론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첫 번째 줄 발문 봐. 그럼 가는 가시광선이 동그라미 쳐놔. 줬잖아 이거를. 가시광선 영역에서 줬다 하고 오른쪽에 그것을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영역을 주겠어? 이렇게 해서 추론해낼 수도 있어. 근데 좀 머릿속에 이제 MT 영역이 있다. 나 요거 정도 외울 수 있다고 외워도 괜찮고. 알겠지? 넘어가. 질문 많이 하면 20쪽에 4번. 기억인데. 자, 방출선의 폭이 뭐였지? 방출선의 폭. 요 폭. 요거. 그래서 세이퍼트나 K사나 둘 다 에너지 세기 때문에 방출선의 폭 둘 다 넓다니까? 그래서 세이퍼트랑 K사랑 비교할 수 있는 내가 걔네들을 각각 골라낼 수 있는 나의 기법, 나의 스킬은 뭐가 돼야 돼? 델타 람다가 돼야지. 파장의 변화량이 돼야지. 즉 얘가 원래 여기가 아니야. 고유 파장 딴 데 있어. 여기 있었어야 돼. 근데 길어져 보이는 얘를 골라내야 한다는 거지. K사는 연락 머니까. 물론 가까운 K사도 있지만 너희들한테 일반적으로 될 땐 먼 K사에 대한 자료를 줄 거니까. 그래서 방출선의 폭과 적색편인 다른 거라는 거 이거 구분해야 돼. 다음에 쭉 넘어가서 28쪽 보세요. 오, 라인 보고서 하나 그리자.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식이야.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가 바라보는 이쪽 정면의 우주.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다 있어. 근데 이쪽만 그린 거야. 해서 거기에 A 있지. A가 이쯤에 있는데 우리 은하랑 A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나름의 호를 이렇게 그려. 얘는 이제 다 A랑 같은 우리 은하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라인이야. 그러면은 적색 편의를 읽어보니까 한 0.13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봐봐. 우리 은하의 시선 방향. 그대로 그 방향으로 한 내 맘대로 0.13 정도로 후퇴 속도를 가지고 멀어지는 놈이 A야. 그리고 마찬가지 보조선 하나 그리면 B인데 B를 지나는 호를 하나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럼 이제 B는 한 요쯤에 있고 다 다시 해서 봤을 때 그대로 시선 방향, 눈깔 방향 그대로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한 0.19 정도 되는 것 같아. 내 맘대로. 뭐 요 정도 B의 속도로 멀어지는 B. 그럼 요때 A에서 B를 볼 때
A에서 B를 볼 때라고 하면 여기서 얘를 단순히 빼면 곤란해. 왜냐면 요 그림은 지극히 우리 중심으로 바라본 우주의 모습이지. 그러면은 얘네들은 나름대로 지중심으로 볼 거 아니냐. 그러니까 A에서 B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 B는 어디로 멀어지냐면 1로 멀어지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멀어지는 거 아니야? 얘 각자 입장에서 생각해줘야 돼. 우리 중심 우주에서 탈피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거리가 반영된 호텔 속도로 나름대로 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 되겠어? 각자의 중심에서 사방팔방으로 멀어진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0쪽부터는 그냥 계산을 쭉 넣어놨어. 그래서 한 번에 풀기가 힘들다. 그러면 내가 계산 감이 떨어졌다 싶을 때 한 5문제 정도씩 쭉 몰아서 풀어도 되고 한번 계산 문제 한번 확 연습해보고 싶은 주다. 그러면 그것도 한 10문제 쭉 풀어봐도 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번에 내가 요거를 수업을 하고 유평을 보게 해줬었으면 좋았겠다 싶어서 다른 거는 이걸 수업을 했는데 그 20번의 니은 있잖아. 니은.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는 아니 6평의 20번의 니은 얘기하는 거야. 4번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니은에 410이라는 숫자가 나왔거든? 시험 볼 때는 그거 그냥 집어넣어서 역산해. 그걸 구해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값을 도출해내려고 하지 말고 수학이 아니니까 그냥 그거 집어넣어서 거꾸로 역산해서 갔냐 안 갔냐 보면 되거든. 뭐 그거보다 크가 작냐 보면 되거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약간 이제 수학적인 감이 있으면 좀 좋은데 기억에서 고유파장이 600이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고유파장 600으로 내가 살짝 가정을 해봤을 때 나를 보니까 600이랑 614, 628의 차이를 구하면 14, 28인데 근데 왼쪽에 가를 보니까 B에서 A를 보고 B에서 C를 봤을 때 거리가 1대2야. 약간 촉 센스? 산수 계산적인 센스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기억 같은 게 엄청 빨리 풀린다 이거야.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렇게 연습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것도 연습을 해놔야 돼. 왜냐면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평가원에서 그걸 꺾거든. 꼭 그게 안 들어맞는 다른 숫자를 제시해줘. 그래서 하는 정석적인 포멀한 방법은 알아두긴 해야 되지만 시험 볼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정답 맞춰야 되니까 역산하는 방법도 스킬도 익혀는 놔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넘어가요. 39쪽 거기 좀 필기 좀 하자. 선생님이 요거를 편집할 때 나름 이제 스토리가 쭉 있거든? 그래서 이제 뭔가 골라서라도 풀면 좋겠지만 쭉 푸는 게 제일 좋아. 이제 시선 방향 진화 과정이 나름대로 있었어.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동일한 시선 방향. 그래서 내가 눈깔에서 레이저가 나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동일한 시선 방향에 놓여 있는 어떤 두 놈. 이제 이런 표현이 제일 먼저 나왔어. 이제 두 번째로 나왔던 건 동일한 시선 방향 말고 내가 바라볼 때 서로 반대의 시선 방향. 서로 반대의 시선 방향. 이렇게 있을 때. 이런 표현이 두 번째. 그 다음엔 뭐 나올까? 각도 관계를 가지지 않을까? 내가 바라봤을 때 내 눈깔 여기 있는데 어떤 놈은 여기 있고 어떤 놈은 여기 있어. 내가 바라봤을 때 그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올까? 그 다음에 특수각 나오겠지. 내가 바라볼 때 어떤 놈은 여기 있고 어떤 놈은 여기 있어. 60도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한 번에 갑자기 뿅 이렇게 나온 게 아니야. 천천히 빌드업을 해줬어. 분명히. 대비해 짠 해서 작년 특수각이 안 나온 거고. 했어? 이렇게 봐놓으면 되겠고 40쪽에 1번에 니은을 0.1초 만에 풀어야 돼. 어떻게 0.1초 만에 풀 수 있을까? 니은을. 나를 보면 비교 스펙트럼이 람다 제로라고 했지? 그치? 비교 스펙트럼, 람다 제로, 고유 파장, 원래 파장, 정지 상태일 때 스펙트럼 다 같은 말.
원래 그 빛이 가지는 고유한 파장. 그게 나 같은 경우 숫자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미지수가 없으니까 나로 한번 보자고. 그러면 처음에 4860에 그 밑에 은하 A가 5103으로 보이는 거야. 원래 4860짜리 빛이. 그러면 그 델타 람다에 해당하는 게 243이지. 후딱 빼보면. 그리고 은하 B는 더 멀리 있는가 본가? 왜냐면 더 길어져 있어. 5346으로 되어 있어. 그럼 얘를 빼면 이게 486이거든. 그럼 이제 가의 고유 파장인 4340으로부터 니은에서 묻는 숫자가 4826인데 그 4826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 4340에 486 더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없다니까. 원래 고유 파장이 작은 놈은 파장 변화량도 적어야지. 적색 단위는 똑같아야 되니까. 하나의 은하니까 후퇴 속도 다르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빨리 푸는 거, 아, 이거 안 되지. 하고. 되겠어? 근데 다시 한 번만 다시 주의. 대부분은 이런 기법으로 풀려. G2에 있었을 때 실제로 많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근데 선생님 마지막에 요 스킬로 안 풀리고 꼭 계산을 해야 되는 걸 하나 넣어놨어. 얘기했지. 다시 한번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이거를 지금은 4826으로 줬지만 이걸 꼭 어떻게 주냐면 이거보다 예를 들면 작게 준다. 이렇게 계산을 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놔야 돼. 계산하는 방법은 뭐야? 이거분의 이게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 이게 Z니까. 후퇴 속도가 다르면 안 되니까. 알겠지? 알아는 놔야 돼. 왜 이게 도출이 되는지를 그 근원을 알아는 놔야 된다고. 한번 꼭 꺾어. 그 스킬이 안 통하게. 그다음에 넘어가서 넘어가 쭉쭉 다 넘어가 다 풀어보세요. 쭉 넘어가서 그거 49쪽 봐봐. 7번 디귿이야. 여기서 그 코사인 법칙 쓰고 있지 마라. 시간이 너무 오버되지 않을까? 그치?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지금 이제 값을 대충 구하면은 우리 은하랑 A랑 한 50이 나와. 그리고 우리 은하랑 B는 이게 다 나와. A랑 B가 250 좀 넘어. 조금 넘어, 조금. 그래 이제 거의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생각해봐. 당연히 60 넘잖아. 얘가 좁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지. 지구과학에서 무슨 코사인 법칙을 쓰도록 문제를 내겠어.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알겠지? 이렇게 해서 빠르게 풀어내기를. 그다음에 넘어가서 9번 52쪽에 9번에 가나다 없다. 표가 순서대로 가나다요. 그다음에 문제 첫 번째 줄에 허블 법칙을 만족하는 평탄원 우주 그랬거든. 등속 팽창을 가정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제 이 문제 안에 빛의 파장 변화가 우주의 사이즈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런 말을 줬으면 좋았겠어. 근데 이제 얘가 스토리가 있어. 작년에 평가원에 이 문제가 나왔었잖아. 그래프 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응용 문제로서 낸 거라서 빛의 파장 변화가 우주의 사이즈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라는 말을 안 줬던 거야. 근데 이제 평가원에서는 이걸 자료로 분명히 제시를 해주고 물어봤었지. 문장 발문 안에도 써줬었고. 그래서 의도는 그랬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가 현재거든. 맨 오른쪽이 이제 현재야. 다의 시기가. 그러면 이제 다의 나이가 한 138억 정도? 우주의 나이로 따지면? 되겠어? 그러면 우주의 크기, 우주의 나이 다 비례해서 쭉쭉쭉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관계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다에서 B나 C 아무거나 봐도 되는데 B가 450이었고 맨 오른쪽 다에서 이게 1125거든? 그럼 이것의 B를 구하면 이게 1대 2.5가 나와. 그것은 C를 가지고 계산해도 마찬가지야. C를 가지고 계산해도. 그러면 빛의 파장이 요로 했을 때 가까이 우주의 나이, 가는 우주의 나이가 얼마인지 몰랐고 얘는 138억이다.
이 비례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 근데 여기서 계산을 하면 x가 55.2가 나오는데 이제 끝까지 조심해야지. 왜냐면 디귿의 선지는 약 몇 억 년 전이니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나이가 5.2였으면 이거로부터 그 사이 간격을 구하라는 거지. 138에서 이걸 한번 또 빼줘야지. 마지막에. 알겠어? 지금으로부터 몇 억 년 전이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비례식으로 푸는 문제였어. 평가원 거를 좀 응용을 한답시고 냈던 거다. 다음에 넘어가서 62쪽에 3번의 기억도 빨리 생각해봐. 0.1초. 62쪽에 3번의 기억. 그 숫자 좀 깨끗하지? 그치? 맨 오른쪽에 500에서 531점이잖아. 31점인데 460짜리가 31.2가 변할 수 있어? 아, 그거보다 조금 변해야지, 그치? 그래서 기억 빨리 안 돼 하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넘어가서 65쪽에 는 그림이 잘 안 보였는지 질문을 많이 해서 이게 입체요, 입체. 우리 은하에서 C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 앞으로 이렇게 직각 A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 직각삼각형이 B 이렇게 해서 입체 느낌 있지? 바닥이고 바닥면이고. 그럼 이제 나올 거고 하나만 더. 첫 번째 줄에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A가 B의 그랬잖아. 요런 문장 할 때 어버버 안 하려면 뭐의 라고 기준이 되는 놈을 1로 잡는다고 생각해. 그럼 어버버 안 할 수 있어. 이게 뭔 말이냐면 기억에서 우리 은하로부터 A까지 후퇴 속도. 우리 은하에서 B를 봤을 때 후퇴 속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뭐의가 기준이니까 얘를 1로 놓고 그게 4분의 5배다 그랬으니까 4분의 5로 놓고 후퇴 속도는 거리랑 비례하니까 바로 320대 x 이렇게 하라고. 어버버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이 문제는 그래도 첫 번째 문장이 쉬워서 그랬는데 이게 살짝 문제 자체 구조가 복잡해지면 이거부터 헤매고 있단 말이야. 이제 기준이 되는 숫자를 1로 놓는다고 생각해. 그러면 계산이 좀 쉽게 빠르게 될 수 있어. 그다음에 66쪽에 7번에 시지름은 거리의 반비례 써놓으세요. 시지름은 거리의 반비례. 어떤 우주에 있는 반지름 D인 놈이 있어. 그러니까 지름이 2D인 놈이겠죠. 어떤 놈? 그 놈이 우리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 그러면 우주에 있는 어떤 현상을 우리가 관측할 때는 실제로 얘의 사이즈를 인지해서 3cm예요. 300km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우리는 한 점에 불과하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한 각도로 나타낸다고. 각도로 해서 이것을 항상 각도 단위로 나타내. 그래서 시지름 하면 보통 땡땡 이 말이 있거든. 이게 뭐냐면 너네들이 갖고 다니는 그 각도기에 1도 있지. 1도. 정말 그 1도. 걔를 60으로 한 번 나누면 그게 분이야. 분. 그리고 그걸 60으로 한 번 더 나누면 그게 초의 각도다네 이게. 각도를 나타낸다는 거야. 이만큼 나를 중심으로 이만큼 보이구나. 엄청 조금해서 초밖에 안 돼. 아무리 커도. 너무나 멀잖아. 그럼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얼분의 D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세타가 거의 0에 육박해. 응? 0에 육박한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y축을 y로 놓고 x값의 세타를 대입하고 여기에 y는 탄젠트 세타 그리고 그다음에 y는 세타 그래프를 그려놓고 극한을 취하면 비슷해. 이해해? 그래서 얘가 뭘로 치환할 수 있어? 세타로 치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시드름이랑 거리는 제곱의 반비례가 아니라 그냥 반비례야. 나 증명했어. 왜 제곱의 반비례가 아니에요? 그만 이제 스톱. 증명 끝났어. 했지? 에너지나 밝기는 면적에 희석돼서 들어가니까 제곱의 반비례고. 됐지? 이제 받아들여. 다음에 67쪽의 8번에 이거 실제 퀘이사거든? 이게 실제 퀘이사인데 두 번째 왼쪽 지문 보면 두 번째 줄에 평균적인 겉보기 등급이 12.8등급이야. 근데 실제로 얘는 절대 등급이 밑에 가봐. 마이너스 30등급이 육박해. 마이너스 26.7이야. 이게 진짜 밝은 거지. 근데 너무너무 멀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 거고 우리가 눈깔로 인간이 처음에 등급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낼 때 6등급까지 딱 만들었어. 그거보다 어두워지면 더 이상 안 보여.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 관측 가능한 등급은 딱 6등급까지야. 그러니까 이건 망원경으로 봐야 보인다는 거지. 눈깔로는 안 보이고 6등급까지 보인다. 넘어가서 10쪽 11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시선 방향 A라는 어떤 놈을 바라보고 시선 방향 B라는 어떤 놈을 바라볼 때 1H가 15도라고 했는데 이 가운데 1H의 간격의 개수를 세보면 15도가 6칸 나와서 이게 90이야. 그러니까 시선 방향이 90이야 이런 말이야. 하나 더 주의. 그러면 우리 은하로부터 A까지 떨어진 그 거리에 입각해서 A의 호텔 속도가 그대로 시선 방향에 나란하게 결정될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은하로부터 B까지 떨어진 거리에 입각해서 그대로 시선 방향으로 호텔 속도 결정될 건데 A에서 B를 볼 때는 조심해야지. A에서 B를 볼 때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걔에 대한 그 눈깔방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거리가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마찬가지로 A가 B를 보면 B 그대로 눈깔 방향으로. 우리 은하 중심에서 탈피. 그다음에 넘어가. 쭉쭉 넘어가. 82쪽.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한번 보여줄게. 고유파장이 1인 어떤 빛이 있고 고유파장이 2인 어떤 빛이 있어. 근데 어떤 우리로부터 얼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은하에서 원래 고유파장이 2였던 빛이 4로 보인다는 거야. 라면 1은 얼마로 보여야 돼? 1은 해서 보면 돼. 적색편은 똑같아야 되니까 고유파장 분의 적색편은 어떻게 정의돼? G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이렇게 정의되니까 고유파장 2분의 관측파장 빼기 고유파장 이게 파장 변화량이잖아. 이것을 고유파장이 1짜리 이내로 계산해도 같아야지. 같은 은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이게 또이또이되지. 되겠어? 한 번 더. 얘보다 2배 정도 떨어진 어떤 놈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얼마로 보여? 이제 나오지. 안 줘도. 얘 얼마로 보여야 돼? 6으로 보여야지. 2배 돼야 되니까. 적색편이가 고유파장 분의 관측파장 빼기 고유파장 파장 변화를 2배 돼야 되잖아. 딱 2배 멀어져 있으니까. 얘는 얼마로 보여야 돼? 3으로 보여야지. 고유파장 분의 관측파장 빼기 고유파장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게 앞에서 계속 나온 거 아니야.
얘는 1만큼씩 변하고 원래부터 고유 파장이 작았던 애는 파장 변화량도 찔끔찔끔. 원래부터 고유 파장이 길었던 애는 파장 변화량도 이만큼씩 많이 이거지?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갈게. 하나만 더. 나중에 어치브 모의고사에 선생님 모의고사 어치브야. 거기서 요거 관련한 어려운 문제를 하나 줄 건데 이것도 재밌는 게 하나 나와. 서로 다른 두 빛의 파장의 차이 있지. 이 간격. 파장 요 차이. 다시 이 파장의 차이의 변화도 정확하게 적색 편의에 정비례해. 다시 파장의 차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원래 값이랑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지. 관측 파장 차이의 변화 그랬으니까 얘 빼기 얘. 변화. 그것도 적색 편의에 정확하게 반비례해. 증명을 해줄게. 지금 어리둥절하니까. 이제 문자로 간다. 숫자로 안 하고. 고유 파장이야. 비교 스펙트럼. 고유 파장 두 빛. 저렇게 1, 2라고 설정했던 걸 람다 A라고 하자. A라는 어떤 빛이 있고 B라는 어떤 빛이 있었어. 근데 어떤 놈이 멀리 있나 보지? 그래서 길어져 보이는 거야. 그럼 이때 람다 A의 관측 파장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적색 편의를 활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 왜냐하면 관측 파장은 어떻게 결정됐지? 관측 파장은 고유 파장에다가 파장의 변화량을 더하면 되잖아. 적색 편의일 거니까. 근데 얘를 활용해서 Z와 고유 파장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 얘는 람다 제로 더하기 델타 람다는 적색 편의 곱하기 람다 제로지. 이 식으로 지금 바꿀 거야. 증명을 위하여. 관측 파장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고유 파장이 람다 A였고 이놈의 적색 편의를 Z라고 가정을 하면 관측 파장은 Z의 람다 고유 파장 이렇게 되겠지. 되고 있어? 되고 있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도 좀 더 팍 길어지겠지? 얘의 관측 파장 원래 람다 B여야 돼. 근데 길어져 보일 거니까 딱 얼마만큼? 요만큼.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파장 차이를 구해볼게. 파장 차이. 이만큼 차이. 원래 고유 파장의 차이는 예를 들어 이게 500나노미터고 300나노미터면 200나노미터 그거 있잖아. 람다 B 빼기 람다 A야. 맞지? 똑같이 얘가 기니까 오른쪽 길다 할게. 마찬가지로 얘도 이 차이를 보고 싶으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나. 그러면 얘는 람다 B가 얘 값이어서 G의 람다 B 이거였고 요거에다가 빼기 람다 A 더하기 G 람다 A 됐지? 다시 나 뭐 한다고? 얘랑 얘 차이를 구한다고. 변화를 구해. 델타를 구해야 되니까. 이해돼? 그럼 얘는 빼기 람다 B 바로 가자. 이렇게 되고 있어? 다 끝났지 뭐.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Z로 묶이지? 정확하게 적색 편의에 정비례. 되겠어? 재밌지? 안 재밌어? 내가 기억해놔. 여기는 아직 안 나왔어. 이거는 지금 평가원에. 의미적인 걸 물어볼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얘들아 이제 해볼까? 83쪽에 1번의 니은 봐봐. 빨리. 0.1초 만에 기다 아니다 판단하고 누가 더 크다까지 얼른 판단해. 누가 더 커? 오른쪽이 더 크지? 그지? 바로. 또 해볼까? 85쪽에 3번의 니은 봐봐.
누가 더 커야 돼? 원래부터 고유파장이 긴 거. H알파 커야 되지. 바로 가는 거야. 마찬가지. 86쪽에 4번도. 기억 봐봐. 기다 아니다. 아니라면 누가 더 작냐 크냐까지 바로. 빠르게. 누가 더 커야 돼? 니은이 더 커야 되지. 되고 있어? 다시 또 해볼까? 87쪽 봐. 87쪽에 니은 봐봐. 니은 계산해봐. 니은. 그러니까 미지수가 안 나와 있는 게 H 베타야. 걔는 값을 다 줬잖아. 걔를 보니까 고유파장이 얼마 있었겠지. 근데 가는 565로 보이고 나는 502로 보인다는 거야. 누가 더 먼 거야? 더 길게 보이는 게 먼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가가 더 멀리 있는 어떤 놈이야. 그러면 파장 차이도 즉 H 알파가 기준선 655라고 주긴 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H 알파와 H 베타 파장 차이 말이야. 그 사이가 지금 760 빼기 565니까 이게 195란 말이야. 이것도 얘가 커야 돼. 왜냐면 긴 놈이 더 팍팍 증가하니까.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502랑 A의 차이, A가 더 크다. 요 차이에 해당하는 것보다도 멀리 있는 게 더 팍팍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알겠어? 복잡하게 계산할 게 아니고 그냥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된다. 그럼 6번의 디귿 봐봐. 얼마까지에다까지 대답해봐. 6번의 디귿. 같은 건 알겠고. 처음에 잘 안 되면 식을 천천히 세워. 우리 은혜에서 B를 봤을 때 후퇴 속도는 빛의 속도 곱하기 고유파장. 난 짧은 빛을 볼 거야. 얘는 기억 빛이었으니까 걔가 관측 파장 빼기 고유파장. 이렇게 되지? 근데 개취. 개인 취향에 따라 3700으로 계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그지? 개인 취향에 따라. 그러면 람다 니은 빼기 3700 같아야지. 다를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만 묶어서 하면 되겠네. 얘들이 또이또이 돼야 된다. 됐어? 그러면 3700분의 3100으로 똑같다. 그 다음에 그 89쪽에 700의 니은이 계산을 해야 돼. 이거 마지막에 이렇게 한 문제 넣어놨어. 요거는 앞에서 했던 그 스킬이 안 통해. 왜냐면 이미 작게 줘버려서.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을 전부터 알아놓고 마지막으로 90쪽에 기억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크냐? 아닌 건 알겠고 오른쪽이 더 크다.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인사이트 3, 4 다 나갈 것 같은데? 최소 3까지는 풀어오기. 3, 4 다 가져와. 얇어. 쉬운 거. 우리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좀 쉬운 거 했어. 응.